네, 일단은 이제 네, 첫 번째 경기. 자, 부천 대 이제 경남.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모재현 선수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굉장히 지금 좋지 못한 상태죠. 아이고, 개그란님 반갑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 현재 문제점이 뭐냐, 네, 전개가 아무래도 잘 안 되다 보니 굉장히 좀 무의미한 슈팅이 많고, 그리고 유효 슈팅은 좀 굉장히 적은 편이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공격을 개선해 나가야 다시 좀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경남 역시 공격력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직전 서울 이랜드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 흐름이 살아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 현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볼을 점유해도 이제 후방에서 좀 의미 없이 약간 돌리는 개그라님 경우가.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개그라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말이 좀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네, 좀 잘 골라가서 뭐 좋은 결과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쪽지함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쪽지함에 안 오셨으면은 이제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그라님. 네. 자, 어쨌든 네, 계속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현재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볼을 점유해도 이제 후방에서 많이 의미 없이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빌드업도 잘 안 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뭐 경남도 그렇게 공격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부천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공격에서는 경남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이제 부천이 공격은 안 좋은 대신 수비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남이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특성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경남 쪽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네, 경남이 이제 부천 상대로 대승보다는 좀 1점 차 정도의 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햄무, 그리고 2.5 기준은 네,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경남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네, 부천 대 경남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시티 대 이제 김포. 자, 우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리그 첫 승을 거둔 후 이제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다시 또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남한테 리그 첫 승을 했던 흐름을 원정에서까지 이어가지 못했던 그런 천안시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원정에서는 성과를 못 내고 있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홈에서 안양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도 이기게 되면은 지금 2, 3위권 경쟁까지 이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경남, 부산, 안양, 김포 이렇게 이제 네 팀이 2위에서 이제 5위 사이에 있는데, 지금 2위와 5위의 승점이 2점 차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위인 김포도 어느 정도 좀 승점을 따내면은 충분히 2위까지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김포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네,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 두 팀의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천안시티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점유율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면에서는 김포가 이제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악체인 아무래도 천안시티 상대로는 이제 김포가 본래는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승점 사냥을 위해서 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비 후 역습으로 좀 공격을 전개 나가는 형태로, 네, 나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문제는 김포의 공격력이죠. 왜냐면은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별로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포에 대한 그 공격력엔 좀 믿음이 많이 안 가고, 게다가 이제 특히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김포 공격력은 더 좋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김포가 이제 경기 내내 우위를 점한다고 해도 공격이 안 풀려서 이제 고전하는 상황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늘도 가짜님 반갑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번 시즌 쭉 봐도 이제 김포가 어느 정도 경기적으로 많이 우위에 있는 경기를 치러도 골이 안 나와서 굉장히 좀 급급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그런 약간 상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김포 쪽 햄무, 아니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네, 저득점 양상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본래 원정 공격력을 좀 믿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역시 오바를 보기는 좀 많이 껄끄럽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K리그2 경기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이제 해외 축구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EPL 한 경기, 네, 맨유 대 이제 울버햄튼. 자, 우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헤이룬, 그리고 이제 메이슨 마운트, 그리고 골키퍼인 오나나, 그리고 이제 에반스까지 영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 포지션을 잘 보강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이제 데야, 뭐 프레드,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한 엘랑가 등이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확실히 약간 영입권만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맨유가. 그렇다고 이제 핵심 선수들도 어느 정도 유출이 이제 없고,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시즌 좀 맨유가 좀 기대해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마테우스 쿠나, 네, 에이티 마드리드의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나를 영입했고, 그리고 이제 부바카르 트라오레, 그리고 맷 도어티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긴 했지만 문제는 좀, 네, 전력 손실이 크죠. 왜냐면은 핵심 미드필더인 일단 후백 네베스가 나가면서 중원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단 콜리스, 그리고 코너 코디가 떠나면서 수비 또한 지금 전력 손실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울버햄튼은 중원, 뭐 수비에서의 그런 전력 손실이 좀 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주요 센터백 이제 나단 콜린스, 이제 코너 코디가 이제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좀 수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양 팀의 영입권 및 방출권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못 나오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네, 일단 부상자가 좀 여러 명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선수로는 이제 페이룬, 네, 페이룬이 일단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안토니 마샬이 이제 못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장 눈자 누수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더 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이전보다 이제 더 전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맨유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유리한 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제 홈에서의 그런 맨유 경기력, 그리고 원정에서의 이제 울버햄튼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개막전이긴 해도 맨유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다만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헤이룬이 부상으로 인해서 좀 빠진 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존의 이제 공격수 뭐 레시포드를 필두로 해서 잘
잘 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한 번 더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울버햄튼 감독, 네,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게리 오닐 감독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버햄튼 팀 내 분위기도 굉장히 좀 뒤숭숭하고, 그리고 내부 분위기도 좀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돼요. 그렇죠. 이런 약간 내부적인 요소까지 지금 고려를 했을 때 울버햄튼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맨유 사이드 보고,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유 승에 이제 마인슨.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네, 두 경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디스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우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다윈 마시스를 영입하면서 이제 윙어를 보강했고, 그 대신 이제 주요 윙어인 테오 봉곤나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윙어 한 명을 떠나 보내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윙어로 다시 보강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카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그리고 현재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이제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이언 오캄포, 그리고 루이스 에르난데즈 등이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카디스의 결장자 누수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 리그에서 승격한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4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를 걸쳐 이제 결승전 끝에 승리에 이제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꽤 이제 힘들게 이제 승격한 알라베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강등되기 전에는 수비에서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강등이 된 다음에 이제 2부 리그에서 경기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수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등되고 나서 수비에 좀 더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그런 알라베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알라베스가 이제 기존의 스타일처럼 좀 수비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의 약간 영입권을 봤을 때는 이제 안토니오 블랑코, 이제 안드레 게바라를 영입하면서 중원을 이제 강화시켰지만 이제 유망한 공격수인 이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지금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다.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또 네, 결장자 누수를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적 상황 및 결장자 누수까지 말씀드렸고, 물론 뭐 이제 카디스가 좀 어느 정도 부상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과 전력이 비슷하긴 하지만 홈에서는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줄곧 보여왔기 때문에 전력 보강이 어느 정도 잘 된 약간 알바레스라고 해도 카디스 홈에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양 팀의 그 플레이 성향, 그리고 수비를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이제 승패보다는 카디스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그냥 고배당 자비로 하나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어바 쪽으로 접근하면은 이거는 언더사이드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디스 햄무 안 그럼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AT 마드리드 대 그라나다. 자,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스웨인지,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 이제 하비갈란 등을 영입해 이제 센터백과 좌우 풀백을 이제 보강을 했고, 그리고 레날로디 이제 콘드고비아가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영입권이랑 이제 방출권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입한 선수만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수비 쪽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제 AT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수비진을 좀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결장자로는 이제 호세 히메네스, 네, 수비수, 그리고 만다바 정도가 있습니다. 네.
정도가 이제 결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에서 이제 1위를 거두면서 이제 다시 1부 리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비교적 빠르게 다시 1부 리그로 이제 복귀한 그라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라나다의 약간 영입을 봤을 때 일단 자유계약으로 좀 영입한 선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떠난 선수로는 뭐 크게 부각될 만한 그런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부 리그 1위 팀 치고는 눈에 띌 만한 영입도 방출권도 없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과 되게 좀 전력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그라나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현재 이제 그라나다가 이제 승격을 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전력차가 이제 많이 심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운영하는 형태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다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제 핵심 선수들의 이탈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력이 좀 더 보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개막전부터 좀 그라나다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개막전 한번 경기를 봐야 알긴 하겠지만, 현재 약간 그런 영위권 그리고 친선 경기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굉장히 좀 잘 보냈기 때문에 이런 친선 경기에서의 그런 퍼포먼스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 AT 마드리드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마인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스, 그리고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경기 수가 별로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